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다 질문하시는 줄 아시죠? 커뮤니티에 들어가시게 되면 커뮤니티 안에 좀 내려가셔야 돼요.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거기에 질문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쪽을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재환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밸런스드 케이블에 대한 영상은 잘 봤습니다. 프로 장비가 아닌 하이파이 영역에서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4 단자를 지원하는 덱에 연결한 이어폰도 같은 원리며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 과정이 많은 것이 음질에 불리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다른 이어폰들에서도 4.4 케이블이 음질이 더 좋다고 하지만 의문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달라요. 4.4 케이블은요, 그냥 언밸런스를 회로를 그냥 나눠서 가는 것 뿐이에요. 밸런스 케이블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밸런스 방식이 아니에요. 밸런스 방식은 정위상인 신호와 역인상인 신호가 동시에 가서 정위상인 것과 역이상인 것을 이제 오히려 다시 뒤집어 준 다음에 그걸 합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회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트랜스포머라든지 아니면 오프앰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회로를 추가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어폰이나 헤드폰 플레이어들에서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어폰에 그게 적용이 됐다면 이어폰 안에 밸런스 회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케이블만 그냥 그렇게 만들어 준 것 뿐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밸런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언밸런스 신호를 갖다가 조금 더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만든 그런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3핀 케이블이나 4핀 케이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데 3핀 케이블은 이제 그라운드 신호를 하나로 통합해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널을 이제 레프트 시그널과 라이트 시그널 쓰는 것이고요. 4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운드를 분리를 시켜서 레프트 그라운드와 라이트 그라운드를 또 쓰는 거죠. 그래서 4개 핀을 쓰는 건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게 회로로 들어오잖아요. 그 기계 안에 내부로 들어오면 그냥 합쳐져요. 두 신호는 그냥 합쳐지는 겁니다. 예, 의미가 없어요. 회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써갖고 더 좋아졌다고 하면 케이블의 재료가 구리 성분이라든지 은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달라서 소리가 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케이블 두께가 두꺼워져서 전송률이 조금 달라져서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로 구조적인 면에서 바뀌어서 좋아진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이파이 영역에서 이 밸런스 회로를 왜 안 쓰느냐? 사실은 하이파이들은 다 가깝게 있잖아요. 그렇죠? 장비들이 그 다음 장비로 연결되는 장비들이 전부 다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굳이 밸런스 회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밸런스를 쓰려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밸런스를 만들어주기 위한 트랜스포머라든지 아니면 오프앰프 같은 회로가 더 들어가야 돼요. 밸런스 회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향은요, 회로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음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회로를 단순화하면 단순화할수록 음질이 좋아져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회로를 추가한다고 해서 음질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단지 디지털이나 다른 데에서 오류가 있는 것을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회로를 넣게 되면 소리가 좋아질 수는 있죠. 그렇죠? 오류를 수정을 해주는 그런 회로들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회로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는 좋아지죠.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기 간에 전송을 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가정을 하는 게 아니죠. 깨끗한 신호를 보내준다는 가정을 했을 때에는 깨끗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에는 굳이 깨끗한 신호 앞에 어떤 다른 신호를 붙이고 다른 회로를 붙이고 받는 쪽에 다른 회로를 붙이면 오히려 더 손해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이파이 쪽에서는 밸런스 회로를 잘 쓰지 않습니다. 워낙 짧은 거리를 쓰니까. 그리고 측정을 하는 그런 장비들도 밸런스 회로는 안 되어 있고 언밸런스 회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측정 장비들은 측정 마이크라든지 측정 장비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장비들이나 방송국 장비들이 밸런스 회로를 쓰는 이유는 저희들이 쓰는 케이블들은 기본적으로 한 10m에서 막 100m, 막 400m 이렇게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긴 거리, 먼 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 회로가 없이는 실질적으로 좋은 소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방송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음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이즈가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이즈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질에 아주 살짝의 손해가 있을지어도 노이즈를 없앨 수만 있다면 그 회로를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밸런스 회로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팡페팡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을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운동회 행사를 나가서 앰프 1500W에 스피커 500W 4통을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고음이 망가져 버리더군요. 이것은 스피커가 앰프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건 뭐냐면 앰프 1500W가 전체가 1500W인지 그 다음에 몇 오음에서 1500W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매칭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매칭에서 500W에 1500W인지 아니면 4통을 연결해 쓴다는 거 보니까 1000W, 1000W를 해서 한 채널씩 연결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매칭이 잘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 질문에 보게 되면 같은데 이렇게 쓰셨어요. 그 똑같이 그리고 만약에 렉케이스를 이용해서 믹스와 1500W 앰프 두 개를 위아래로 설치한 후에 앰프에 800W 스피커 한 조 양쪽으로 한 개씩 아래 앰프에 500W 양쪽으로 2통, 그러니까 4통을 사용해서 두 앰프를 두 앰프를 믹서를 이용해 같이 쓴다면 아래 앰프에 연결된 500W 스피커에 무리가 갈까요? 라는 질문까지 같이 해주셨어요. 뭐 만약에 무리가 간다면 아래 앰프의 게인을 많이 줄여놓으면 괜찮을까요? 라고 초보자라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같아요. 그 뒤에 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게 되면 먼저 걸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매칭이 잘 됐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앰프가 채널당 1500W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1500W라고 손치더라도 그게 2오음의 1500인지 4오음의 1500인지 8오음의 1500인지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8오음의 한 채널에 1500짜리 앰프에 이 스피커가 8오음짜리 2통을 연결을 했다고 치면 병렬을 연결했다고 치면 1000W잖아요. 근데 4오hm 1000W가 돼요. 그럼 8오hm 1500W는 이게 4ohm을 가면 3000W거든요. 4ohm 3000W하고 1000W가 물렸다면 3배 물린 거기 때문에 앰프 용량이 너무 커서 스피커를 망가뜨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피커를 광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아마 1500W가 토탈 1500W일 경우가 많고 750W, 750W인데 보통은 4ohm으로 표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앰프 회사들이 자기네가 자랑하려고 4ohm에 750W, 750W이고 만약에 스피커가 500W짜리가 8ohm짜리를 4통을 분다면 두 개씩 물렸으니까 1000W, 1000W잖아요. 그리고 얘는 4ohm일 거예요. 그러면 1000W 4ohm에 750W 4ohm 앰프를 물린 거예요. 앰프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매칭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고음이 망가졌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의 앰프 매칭이 잘 안 맞아서 고장이 나면요. 저음 드라이버가 나가요. 네. 저음 드라이버가 나가지 고음 드라이버가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고음 드라이버가 나갔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스피커가 제대로 된 고음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저가형 스피커의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스피커 안에 네트워크, 흔히 얘기하는 패시브 크로스오버가 들어갔는데 이 패시브 크로스오버가 고음 드라이버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필터가 제대로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출력을 냈을 때 고음 드라이버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저가형 스피커들은요, 일단은 그거에 대한 보호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출력을 올리게 되면 고음부터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아마도 스피커가 너무 저렴한 스피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되어 있는 스피커인데 고음이 나갔다가 손 치면 아마도 그 사용한 상태에서 사용할 때 너한테 얘기 안 했어? 네, 사용할 때 잭 플러그를 갖다가 막 뺐다 꼈다 하면서 펑펑펑 이런 소리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잭을 뺀다든지 기기를 연결할 때 펑펑 튀는 소리가 난다든지 순간적인 쇼트되어 있는 신호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스피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고음 드라이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쇼트가 잭 플러그가 빠지고 껴지기도 할 때 그 쇼트가 살짝 생겨요. 그 쇼트 신호는 이 완전히 스파이크처럼 쫙 올라가는 신호거든요. 스파이크처럼 쫙 올라가는 신호는 고음으로 처리가 돼요.
고음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 필터가 있다고 손쳐도, 스피커 안에 네트워크에 필터가 있다고 손쳐도 그 신호는 통과가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음 스피커와 고음 스피커 동시에 퍽 하고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쇼트 됐을 때 나오는 신호가 보통은 피크를 칩니다. 최대치를 쳐요. 그러니까 앰프가 1500W가 물려있다면 1500W가 순간적으로 최대치를 치는 거죠. 이 최대치의 신호가 스피커로 들어가게 되고, 스피커가 그거를 거르지 못하게 되면 고음 트위터는 보통 터져버려요. 네. 저음은 버티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음은 약하기 때문에 못 버티고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잭 플러그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뻥뻥뻥 소리 냈을 때 스피커가 고장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대형 스피커라든지 대형 시스템에서는 별로 안 그러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그런 대형 시스템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앞에 스피커 매니지먼트라는 게 들어가고, 이 스피커 매니지먼트는 그런 신호가 들어올 때 그것을 리미터로 잡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미터가 잘 잡혀 있는 애들은 그렇게 퍽퍽 소리가 나더라도 스피커가 잘 터지지 않고 잘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너무 저가형 제품이거나 아니면 사용을 할 때 잭 플러그를 뺐다 꼈다 하면서 퍽퍽 소리들을 많이 냈거나, 그럼 고음이 쉽게 터져버립니다. 네. 그게 좀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한 내용들은요, 이렇게 쓰셔도 아무런 상관없어,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믹서에서 두 개의 앰프에다가 신호를 보내주고, 두 개의 앰프는 뭐 각각의 스피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든지 간에 소리를 내주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느냐? 예,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앰프하고 뭐 믹서하고 그다음에 스피커의 연결 관계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네,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스피커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스피커가 이렇게 많이 한다고 손쳐도 소리가 커지지는 않아요. 별로 커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기 중에서 소리의 합산 공식을 갖다가 보면 아실 텐데, 공기 중에서 똑같은 출력을 내고 있는 스피커가 두 개가 나서 똑같은 출력에 똑같은 앰프에 똑같은 소리를 낸 게 두 개가 동시에 붙어서 소리를 내게 되면 3dB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예, 그 3dB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거보다 좀 더 큰 스피커를 써갖고선 소리를 잘 내주는 게 더 효과가 좋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가 어떤 특정 구역에 보내주는 스피커가 따로 있고 어느 부분이 소리가 비기 때문에 그쪽에다 다른 스피커를 놔갖고 출력을 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같은 장소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렇게 막 스피커를 3조씩이나 놓고 막 때린다고 하면 그거는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라이너레이처럼 서밍을 해서 그 라이너레이 스피커처럼 소리를 합해갖고선 그 간섭을 이용을 해서 고출력을 내주는 그런 방식이면 모르겠는데, 한 장소에 여러 개를 쌓아서 막 이렇게 트는 거는 그렇게 소리도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이건 정말 잘해야지만 소리가 좋아지고 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런 거 좀 빼고 가장 소리 큰 스피커 한 조만 쓰는 게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박홍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항상 좋은 팁과 수준 높은 강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의 강의를 접하고 입력 레벨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전체적인 세팅을 각 채널이 충분한 헤드룸을 갖도록 세팅을 바꿔보니 보다 좋은 음질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목사님 메인 강단에 구스넥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한 몇몇 분들이 사용하실 때 팝하는 팝 노이즈가 이전보다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구스넥 마이크에 스펀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말이죠. 스테이지에서 사용할 거라 팝 필터를 쓸 수 없고, 이런 경우 팝 노이즈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팝 노이즈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아마 뭐 사실은 그 레벨이 올라가서, 전체적인 레벨이 올라가서 팝 노이즈가 더 많이 들리는 건데요. 일단은 팝이 생길 때, 팝 노이즈가 생길 때 헤드룸을 치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피크를 치는지. 피크를 칠 때 피크 치면 더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크 하고. 그래서 그 크 하는 소리 때문에 더 불편해서 그럴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팝 노이즈를 없애려면요, 팝 필터를 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스폰지 형태의 팝 필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필터를 저도 2개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게 팔아요. 여러분들 그 검색을 조금 해보시면 팝 필터를 더 낄 수가 있어요. 더 큰 걸 낄 수가 있어요. 조금 모양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팝 필터가 조금 작은 거라면 그보다 조금 큰 거를 사서 거기에 더딥히세요. 그 기존 팝 필터도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더딥히면 그 팝 필터를 조금 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입 쪽에 너무 바람의 방향에 마이크가 있지 않게 하고요. 바람이 나가는 방향에서 살짝만 비껴나게 마이크를 설치를 하면
팝 노이즈는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권장해 드리는 거는 추가적인 팝 필터, 그러니까 폼으로 되어 있는 팝 필터 조금 더 큰 걸 끼셔서 그걸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입에서 살짝만 벗어나게 마이크를 설치를 하시면 이 팝 노이즈는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창공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잘 듣고 갑니다. 골전도 헤드폰도 리뷰 추천 가능할까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귀가 안 좋으시고 저는 고막이 약한지 이어폰 끼면 많이 아프고 상처가 나서 라고 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하고 싶네요. 네, 아직까지는 골전도 이어폰이나 이런 그쪽 관련되신 분들하고 연결이 잘 안 돼갖고 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 이제 보스에서 좀 받은 거죠. 이 골전도는 아니고 이제 그 안경처럼 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제품 있죠. 그거는 지금 제가 물건을 받아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 제품에 대해서는 리뷰를 해드릴게요. 골전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먼저 해드리면서 저도 이제 골전도라든지 다른 방식의 이어폰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해니르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유익한 영상들 잘 보고 배우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이 제나이저 HD400S 제품 리뷰하시는 걸 봤는데 이 제품을 모니터링 헤드폰으로 써도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지금은 베어 다이나믹 DT770 프로를 쓰고 있는데 고음이 좀 강한 느낌이라 저음이 잘 안 들려서 다른 제품을 알아보는 중인데 제나이저 HD400S가 어떨까 싶어서 고견을 구해봅니다. 일단은 HD400S하고 DT770 프로하고 비교하면 DT770 프로가 더 위에요. 예, 더 윗급입니다. HD400S는 조금 그거보다 아래급이에요. 물론 소리 성향은 굉장히 다릅니다. HD400S가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와요. 네,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DT770 프로는 조금 고음 쪽이 강조가 되면서 조금 하쉬한 느낌이 있어요. 고음이 약간 하쉬한 느낌이 있어서 그게 싫으시다면 400S로 가도 되지만 전체적인 이 그레이드는 살짝 내려간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DT770 프로는 오버이어로 완벽하게 귀를 다 덮는 방식이지만 400S는 살짝 귀를 이렇게 귀 바퀴에 이렇게 좀 닿을 수 있어요. 오니오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니오와 비슷한 이 귀 여기에 이 사이즈가 되게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달라서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DT770 프로를 쓰신다면 저도 지금 DT770, 그러니까 프로는 아니고 770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 폼을 바꿨어요. 이어 폼을 바꿨거든요. 이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 이 폼으로 바꾸고 나서 저음 반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드시고 프로를 쓰시는데 이 그 벨벳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만약에 쓰신다면 이 가죽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만 바꾸셔도 저음에 대한 반응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예, 많이 달라지니까 저는 만약에 가장 저렴하게 해결책을 드린다면 지금 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770 프로용을 구매를 하셔서 끼시게 되면 지금의 소리 듣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770 이거 안 썼거든요. 근데 저 이거 바꾸고 나서는 써요. 그 정도로 밸런스가 많이 좋아지니까 그 부분은 한번 그렇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로키꾸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네, 요즘 이어폰을 들어보면 LDAC이나 aptX, 그 다음에 AAC 코덱들 엄청 다양하잖아요. 코덱에 따라서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예, 다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적어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제품, 이게 이 영상이 나갈 때 그게 먼저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LDAC도 들어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는 거 있죠. 저는 주로 맥에서, 그러니까 애플 계열에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가 들을 때 소리 평이 완전히 다른데요 라고 해서 이게 왜 다르지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를 전화기 어디 갔냐. 예, 안드로이드를 저희 딸 거 쌀이 쓰던 걸 갖고 와서 제가 지금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들을 때와 정말 애플에서 들을 때 소리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예, 확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특히 AAC로 들을 때, SBC로 들을 때, LDAC으로 들을 때, aptX 들을 때 소리가 다 달라요. 예. 물론 애플 계열에서는 SBC라든지 AAC라든지 그다음에 aptX도 됩니다. LDAC은 안 되지만 aptX까지는 되거든요. 제 맥은 그 기능을 풀어갖고 aptX까지 확실하게 될 수 있게 해놔갖고 뭘로 연결되는지 전송량은 얼마인지가 보이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듣는데
맥에서는 그렇게 SBC라든지 AAC라든지 aptX라든지 크게 소리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아직 못 찾아가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것도 리뷰가 먼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작은 이게 덱입니다. USB-C 타입의 덱인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님을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릴 것 같거든요. 그 영상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특히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애플 계열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지수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동일해요. 현재 스마트폰 음악 플레이어 어플로 MP3 320K와 그 다음에 LDAC을 이용해서 듣는데 SBC도 320K가 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도 저도 좀 듣게 되면 그 애플 계열에서는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거든요. SBC를 들을 때와 AAC를 들을 때 애플 계열에서는 고음의 해상도가 조금 살짝 느껴져요. 고음이 조금 좀 무디게 들리는 게 SBC이지만 그게 그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드로이드 계열로 오면 그게 소리 차이가 막 엄청나게 그냥 느껴질 정도로 쉽게 느껴질 정도로 소리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를 만드신 이 대표님을 찾아가서 저희 학회에 또 계신 분인데 찾아가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기리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 교수님. 작은 방을 영화관을 꾸미다 보니 음향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 패시브 스피커 JBL 104, 타노이, 제네릭 8020D 등으로 5.1 채널로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장비를 구성해야 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왔더군요. 그래서 구성 방법이나 5.1 채널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좋은 강의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나를 잡고선 이걸 할게요. 사실은 5.1 서라운드 제가 그 대림대에서 강의하던 지금은 요새는 안 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강의하던 게 서라운드 사운드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사운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라운드 사운드는 뭐 2000년도에 만들어지거나 90년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1950년도에 거의 다 체계가 잡혔습니다. 1950년도, 무려 70년 전입니다. 70년 전에 서라운드의 기본적인 형식은 다 잡혔어요. 예. 뭐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면 뭐 강의처럼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간을 내서 해드리고요. 5.1 서라운드 생각보다 만들기 쉬운데요. 여러분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5.1 서라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컴퓨터는 그 5.1 서라운드 또는 7.1 서라운드가 될 수 있도록 3.5 파이 아웃풋으로 오디오 신호가 나옵니다. 그거 그냥 연결해주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설정 세팅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센터 스피커하고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 그 다음에 5.1 할 때 서브우퍼 하나 있어야 되고 뒤에 서라운드 하나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5.1, 1의 1은 서브우퍼를 얘기하고 5개의 일반 스피커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어떤 스피커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한 대하고 지금 액티브 스피커들, 지금 얘기하신 JBL 104라든지 타노이든 제네릭 같은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뭐 각도가 중요하겠는데 센터에서 여기서 30도 되는 데에 레프트 스피커, 여기서 30도 되는 데에 라이트 스피커, 그 다음에 중심에서 110도 되는 데에 레프트 서라운드, 중심에서 110도 되는 데에 라이트 서라운드, 이렇게만 구성을 하게 되면 영화 보는데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레벨 같은 거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지만 집에서 듣는 그냥 작은 방에서 영화관 만들 때는 충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5.1 서라운드가 되는 리시버 하나 사는 거예요. 네, 거기에 스피커까지 다 따라 나오니까. 사실 가장 저렴한 거는 리시버, 그러니까 스피커를 포함한 리시버를 사고 그 리시버와 컴퓨터를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 케이블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디지털 출력이 있는 메인보드를 사용을 하시고 그 광 케이블 커넥터라든지 아니면 SPDIF 커넥터, 요새는 SPDIF로도 이제 멀티 채널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5.1 홈 시어터 그 장비에 광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아서 5.1 서라운드가 나옵니다. 7.1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가장 저렴하게 여러분들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질문해 주실 때 각각의 영상 밑에다가 막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걸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자리에 좀 모았으면 하니까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에 좀 쭉 밑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는, 댓글로 남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리뷰라든지 이런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똑같이 리뷰를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은 안 드리지만 거기에 리뷰 요청이 올라온 글들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는 제품이 있으면 제가 컨택을 해서 그 제품을 받아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